이 음모론자들 입장에서는 폭발적이지 못했겠죠. 정윤회라는 이 인물로는. 그래서 사실상 철수를 하고 잠깐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난데없이 최순실을 등장을 시킵니다. 예, 이런 게 전부 다 조작된 그 각본대로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그것은 곧 박정희 대통령을 묻어버리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이 묻혀버리면 이승만 대통령까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비선실세의 실체, 이 비선실세의 실체 해가지고 이제 또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게 아주 팩트가 많이 들어있대요. 자, 박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세력들의 모함과 계략으로 세상 밖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최순실이가 그런 식으로 등장이 됩니다. 자, 마치 내 것이나 한 것처럼 알려진 K스포츠재단과 미러재단은 실제 그들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자, 그들의 사람들이라면은 최순실을 난도질을 한 새끼들입니다. 예? 자, 나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고용하거나 친한 사람을 추천한 일도 없다. 이 K재단과 미러재단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재단은 누구의 것도 아닌 공익재단이다. 그들이 자기 사람을 넣는다고 해도 그들의 소유가 되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 정도, 월급 받고 일하는 그 이상 이하도 뭐 해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내 사익을 위해 박 대통령이 재벌을 동원해서 설립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진위를 왜곡한 보도를 보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니 안타깝다. 자, 강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을 동원을 해가지고 K재단과 미러재단을 설립을 했다. 그걸 최순실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끔 했다. 이렇게 세간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예. 이 재단이 어떻게,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거 조금만 검토해 보면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공익재단은 1년에 한두 번 외부 정기적 감사를 다 받습니다. 예? 예.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 실제로 내가 그동안 미르나 K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한 푼의 돈도 갖다 쓴 일이 없고, 그리고 결제를 한 일도 없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자, 기업을 이용해 강제로 모금을 하여 그걸 사유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 국민들은 최순실이가 요 재단에 돈에 손을 댔다 이렇게 지금 잘못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재판 과정에서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는 이런 게 다 나와 있다 안 합니까? 자, 어떤 기업들이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런 일에 공조하겠는가?
자, 당연히 재단 출연한 기업들은 공공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누명을 써야 한단 말일까? 자, 여기에서 잠깐 제가 보충 그 브리핑을 하면은 이 미러 K 스포츠 재단은 원래 이 안종범과 정경련 이성철이가 이 추진해오던 거였어요. 왜 이걸 이제 추진을 해왔냐 하면은 중국 그 당시 이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 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때 이 중국 진출이 러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엄청 관계가 좋았어요. 미국하고도 좋았고 중국하고도 좋았습니다. 외교를 멋지게 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 그 당시 중국의 그 2인자로 칭해지던 이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방한을 해요. 방한하는 그 이유가 문화 이런 스포츠 교류를 위한 방안이었어요. 그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어떤 또 뭐 다른 이유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이런 외교 관례상 뭐 어떤 이런 그 교류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다시 압축해서 바로 말하면은 이제 이 중국과 문화교류 스포츠 이 교류를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뭐 서로 양국 간에 뭐 예능인들이 중국으로 또 진출을 하고 그걸 또 뒷받침을 해주고 이러려면은 사실상 재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재단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 근데 이제 이걸 이런 게 미러K 스포츠 재단 이걸 지금 거의 중국과 이런 문화 교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교류, 국가 간의 문화 교류, 즉 이 대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하려면은 하루아침에 우리 문화 교류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리커창 총리가 방한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런 게 사전에 물밑 작업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리나 시진핑이 예를 들면 한국에 오면은 그런 이제 결정적인 그 어떤 결과물을 탁 바로 내놨죠. 하루아침에 그걸 만들어 내놓을 수 없잖아요. 자, 그렇게 준비를 했겠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잘 됐네. 아주 잘 됐네. 이 문화교류하는 차원에서 이 미러K 스포츠 재단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듣고는 그 좋은 게 있으면 빨리 그러면은 진행을 해봐라. 그거까지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거. 그렇다가 그걸 최순실, 최서원한테 모든 그걸 뭐 어떻게 나서가지고 다 하라.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최서원은 그 재단에 대해서도 뭐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재판 기록을 보시면 압니다. 재판 기록을. 궁금한 사람들. 자, 이걸 제가 좀 덧붙여 보고, 자, 이 고영태의 그 협박조 말을 나는 왜 허투루 들었을까? 고영태 일마가 최순실한테 협박까지 한 모양이네. 이 고영태는 종종 최서원 본인에게 정권 끝나기 1년 전쯤에 최서원이를 그러니까 나를 파면시키겠다는 말을 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이 고영태 이놈 새끼가 최서원한테 뭔가 나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설마 실제로 그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무서운 사람이다. 자, 그가 그런 계획을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와 필히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뭐 고영태 저 남창놈의 새끼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예? 예.
아주 고영태 저 남창놈 새끼하고 그 손혜원입니까? 손혜원이 뭐 바에서 뭐 노승일이하고 요 고영태하고 손혜원이하고 막 V자 이래가지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사진 셀카 찍고 지랄 연명대를 떨었잖아요. 저 개새끼들이, 개년놈들이. 자, 요건 될 수 있으면 삼가하겠습니다. 예, 삼가할게요. 자, 그가 그런 계획을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확실히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섭다. 자, 혹여 내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향해 그런 비수를 꽂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진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듯 꾸며 마치 내가 박 대통령을 통해 큰 이익이나 보려고 한 것 같이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그들 행동의 대담함과 잔혹함에 소름이 돋는다. 자, 이 비선실세라 하면 최소한 대통령 측근에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비선실세라는 것은 최소한 대통령 측근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정부 부처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어떤 청와대 행정관의 그 직함이라든지 뭐 청와대 비서관의 직함 그런 거에 아닌 그 어떠한 직함도 주어지지 않은 자를 칭하는 겁니다. 예? 그런 자가 정부 부처를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실제 그렇게 한 자를 두고 비선실세라고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이게 정론이에요. 최순실이가 여러분들 최서원이가 그렇게 했다는 그 사실적 근거가 재판 그 기록에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했다고 지금 믿고 있죠. 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그런 권한을 줄 뿐이 아니다.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직접 보고를 받는 분이다. 자, 연설문도 들어가야 할 내용을 박 대통령 본인이 하나하나 짚어주면은 정비서관이라면 정호성인가? 자, 이 정비서관이 그것을 토대로 작성하곤 하였다. 자, 그런데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는 최서원 이 본인이 그런 전문 지식이 최서원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데, 각 부처의 전문 지식이 최서원이는 없는데, 무슨 비선실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문 지식이 있어야 뭐 비선실세 역할 아닌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전문 지식도 없는 내가 그런 연설문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 안민석 의원의 막가파식, 안민석이 막가파식 의혹 제기는 구치소 청문회에서까지 이어졌다. 자, 그는 나에게 무기 판매를 하는 린다 김을 아느냐? 판매 관여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 모양입니다. 이 안민석이가. 린다 김을 아느냐? 야, 안민석이가 이렇게 최순실한테 다구친 모양입니다. 내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이 대통령 연설문 작성권은 정 비서관의 부탁으로 문맥적 흐름에 대해 일부 조언한 데 있다. 자, 하지만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은 무척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연설문 전체를 내가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이 대통령의 연설문은
그 연설문 전체를 최순실이가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정보를 내놓잖아요. 자, 여기에 의문이 있으면은 요 배신자 놈의 새끼들이든 요 진보진영 요 자빠리들 그리고 언론놈들 검찰 특검 놈의 새끼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반박을 하세요. 거의 뭐 반박했다가는 바로 그냥 사망유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경고합니다. 자, 이것이 JTBC의 태블릿 PC 문건에 들어 있었다는 연설문에 관한 실체이다. 태블릿 PC는 누구 거? 누구 거? 최순실 거? 아닌데? 최순실 게 아닌데? 아닌 걸로 버렸는데. 자, 이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 두 재단의 설립 자금을 모았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기업에 요구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의혹일 뿐이다. 자, 본인이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합니다. 자, 나는 두 재단의 모금 과정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 사업 계획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 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다 재판 과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적 그 최순실이가 이야기하는 이 여기에 부합하는 그 재판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뭐 재판 기록 거기에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 재판 기록 그거 신청해가 보면 누구나 볼 수 있겠죠. 근데 볼 수 없으니까 최순실 씨가, 최서원 씨가 이 책을 내는 겁니다. 이 진실을 알아라고. 자, 이 최순실 씨가 반박한 이,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라면은 최순실은 이중처벌을 또 받을 수 있겠죠. 누가 고발을 해버리면은. 여기에 반박을 해라는 겁니다. 요 기레기 놈들아. 자, 파고들수록 나오는 건 내가 당한 배신과 나의 억울함이다.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거짓된 기초 위에 세워진 허구였던 것이다. 자, 이 검찰 언론 놈의 새끼들. 최순실 씨가 니들을 향해서 거짓된 기초 위에 세워진 허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반박을 해야 돼. 제가 이거 지금 팩트와 논리를 딱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나중에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방송을 할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거의 뭐 핵폭탄급으로 터지겠죠. 터지는 역할이 될 겁니다. 예.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단언컨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려진 형벌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며 살아남아 글을 쓰는 이유도 이 진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진실은 사실상 재판 그 기록에 있습니다. 예, 최경재 변호사 아닙니까? 그 최서원의 변호사는 그 재판 과정에서 항변을 반박을 한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예,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 최순실이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냥 책을 사실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물론 재판 기록에 없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아요. 원래 이 판사 새끼하고 다 짜고 친 고스톱 아닙니까? 예? 자, 판사 새끼들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면은 내한테 방금 이 대목에서 죄를 물으라고. 얼마든지 내가 받아줄 테니까. 자, 오늘도 나로 인해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인생에 그분에게 내 죄를 갚지 못할 것 같다. 그분이라는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 내게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 한적한 시골에 가서 딸과 손자와 더불어 살고 싶다.
자, 정치가 많은 것을 지배하는 오늘날 정권을 잡은 이들이 자기 코드에 맞춰 앞선 정권과 똑같은 우를 범하면서도 다른 이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자, 이 젊은 검사 놈들한테 또 쏘아붙이네요. 자, 젊은 검사 앞에서 머리 쪼아리고 굴복하며 기소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걸 볼모로 협상을 하고 정보를 얻어내려는 검사들 모두 애처로울 뿐이다. 이 검사 새끼들이, 그리고 뭐 윤석열 특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정인들 불러다가 뭐 참고인 조사하면서 다 조작을 했죠. 조작 안 했으면은 저를 처벌을 하세요. 조작했잖아. 자, 특검에서 행해지는 협박성 말들로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낸 주역인 기업들이 그들의 손에 마구잡이를 당하고 있다. 자, 그들은 스스로 어떤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검사와 이 특검, 진짜 실질적인 어떤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 뭐도 모르는 것들이 오로지 조작 수사만 하는 그런 것만, 못된 것만 배웠다,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나의 재판에서도 새롭게 찾아낸 증거는 없고, 정인들의 말이, 그러니까 최서원의 본인의 이 재판에서 새롭게 찾아낸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정인들의 말이 증거의 대부분이다. 자, 정인들 불러다가 정인들이 이야기한 그걸 그냥 진실로 어떤 사실적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정인들의 그 주둥아리에서 터져 나오는 그게 그냥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게다가 나의 딸까지 동원한 플레바게닝 수법은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플레바게닝 수법. 플레바게닝 수법, 이건 나중에 그 네이버 그 사이트 요 사전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 자, 뭐 하여튼 뭐 개 같은 수법이겠죠. 뭐 조작, 맞추기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봐야지. 자, 그들은 수사를 하기 전에 나에게 3족을 매라겠다. 3족을 매라겠다고 했어요. 아씨, 이 새끼들이 맛이 갔네요, 이 검찰들이. 저주를 퍼부었네요, 완전히. 야, 이 최서원이, 이 최순실이, 뭐, 인연이라고는 뭐 또 안 했을까, 이것들이. 이 최순실이, 네 3족을 매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인정하라고 강요를 했다. 강요를 했다. 자, 지금 대통령과의 뭐 국정농단, 권력을 나누어 가진 그 사실적 증거가 나온 게 없으니까 최순실을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인정하라. 강요를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협박을 했죠. 니 그렇게 인정 안 하면은 3족을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정유라 아이 뭐 등까지 3족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질을 한 이
검찰 특검 놈 새끼들. 자, 여기에 대해서 니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제가 이런 검찰이든 특검이든 어떤 이 대상자가 나중에 이제 추려집니다. 요것들을, 내가 그냥 안 들어갈 겁니다. 그거 밝혀라고 제가 단독 집회를 해도 할 겁니다, 나중에. 예? 여기에 지금, 이 조작을 벌리고 등한 요 족속들이 나중에 다, 저도 탐구를 해가지고 전부 하나하나 다, 추려낼 겁니다. 예. 그 과정, 등, 제 나름대로의 이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탐구를 해서, 예,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아주 리얼하게 그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낼 겁니다. 예. 그래야 많은 국민들이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방송하는 이거는 모든 사실을 재미가 있든 없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거 다 무시하고 제가 아주 깊숙이 그냥 세밀한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검찰 힘내라 파이팅 하고 있는 새끼들, 나는 좀 있으면은 검찰 때려잡자, 윤석열 때려잡자 집회 하지 싶은데,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안 하는지 안 두고 보라고 이 새끼들아. 나는 딱 집회 신고 허가만 떨어지고 나면은 언제든지 2시간 안에 집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제가 성남 분당에 살지만 저 혼자라도 북치고 장구치고 집회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혼자라도. 대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식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대가리 속에 싹 다 있습니다. 1번에서 10번 연사 전용후 다 집어얘가 혼자 다 해버릴 수 있어요. 자, 박 대통령과 나를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렸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은 수사를 하기 전에 나에게 상족을 매락했다. 저주를 퍼부었다. 그리고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며 박 대통령과 나를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렸다. 이 경제 공동체는 여러분들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엮는 이 작업, 그러려면은 거기에 사실적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서로 네 돈 내 돈 구분 없이 그냥 서로 그냥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그냥 도관에 돈 넣어놓고 최순실도 꺼내 쓰고 박근혜 대통령도 꺼내 쓰고 이 돈 벌어가 오면은 그냥 그 도관에 그냥 전부 다 각자 다 집어 넣어놓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제 공동체라면은. 예? 여러분들. 근데 부부도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별산입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지어낸, 만들어낸, 듣다 보나 못한 이 용어나 마찬가지예요. 예? 국정농단, 비선실세. 예? 이 모든 거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에요. 법리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를 엮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단순히 최순실 돈이 박근혜 대통령 돈이고, 박근혜 대통령 돈이 최순실 돈이다. 이걸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범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재용이가 등장합니다. 이재용.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삼자 뇌물죄가를 또 성립을 시키는 건데, 다시
경제공동체 범죄 사실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최순실이가 이재용한테 받아 먹었다. 그게 성립이 돼야 돼요. 자, 그게 받아 먹은 걸 조작, 어거지로 엮어가지고 받아 먹은 걸로 일단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럼 최순실이가 그 혜택을 받았으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다. 꼬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최순실이가 이재용이한테 혜택을 받은 거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10원 한 푼 받은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순 또 그걸로만은 범죄를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최순실한테 혜택을 주라. 뭐 돈을 좀 주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겠죠. 그걸 성립을 시켜야 3자 뇌물죄,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경제공동체. 그렇게 돼야 완벽하게 엮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공동체 그리고 3자 뇌물죄, 네? 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요것만 딱 끼워 맞추기식 작업 들어가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누가 카더라. 아무런 사실적 근거, 증거가 없어요. 자, 나중에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자신들이,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일반 국민들은 잠깐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왜 최순실이가 이재용한테 받아 처먹었잖아. 그냥 이리 생각한다니까. 받아 처먹은 거 없다, 이 새끼들아. 없다고. 받아 먹은 거 없다 하잖아. 어? 받아 먹은 거 없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말 받아 먹었지 않느냐, 말. 고리 이야기합니다. 자, 그거 나중에 최순실이가 확실하게 팩트 반박하는 게 딱 들어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모든 게 각본대로 자백만 하라는 수사가 무슨 수사라 말인가. 그러니까 짜여진 조작된 그 각본을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게 맞다고 인정하라. 아니면 삼족을 멸하겠다. 이 검찰들이 한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경제공동체 나중에 성립을 못 시키니까 최순실이가 옷값을 대난해 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이가. 자기 개인 돈으로. 그 최순실은 대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뇌물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옷값 대납해 줬다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3자 뇌물 경제 공동체라는 그 패를 요상한 걸 다 만들어냈어요. 미리 그걸 딱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끼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 참 사전 그러니까 투개표 부정선거 의혹 제기 딱 해놔놓고 그 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혹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것도 제대로 좀 멋지게 끼 맞추든지 부정선거 의혹 정말 개망신 당하는 짓거리밖에 안 하고 있죠. 그 끼 맞추는 그 기법이 미달돼 가지고 뭐 부정선거 이 부분에 있어서 미달돼 가지고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옛날에 요 자빠리 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부정선거다, 무효다. 그리 주장한 자빨 새끼한테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배우고 와가지고 끼어 맞추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배우고 왔는데도 끼어 맞추지도 못해, 이 등신 같은 것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요 유튜브 방송들. 참, 개 쪽팔려서 진짜. 자, 이미 짜맞춰져 있는 수사의 모든 증인들을 불러 협박과 해유로 받아낸 이 진술서와 수사 기록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다. 삼족을 멸하겠다고 겁박해도 물러서지 않는 나에게, 그러니까 최서원 본인에게 그들은 최대한의 제재를 가했다. 자, 이래서 제가 마지막 남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권력의 맹차를 가졌던 자들이든 아무런 그런 혜택을 누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든 중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최서원 씨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충신입니다. 자, 지금 계속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 누가 카드라가 아니고 지금 최골수가 내놨는데 뭐 이게 지금 최서원이가 거짓말로 지어내는 이야기면은, 아니 이걸 책을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무슨 뭐 그냥 소설 쓰는 거는 뭐 당연히 상상을 해가 지어내는 거지만은 이거는 역사적 일어났던 사실을 갖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최서원 씨가. 뭐 이걸 지어낼 수는 없겠죠. 지어낸다면 바로 뽀록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진성태극기는 최서원의 이 책은 바로 우리가 진실로 믿어버려야 되고,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장본인이 반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 제3자인 저 같은 사람이 반박하는 거하고 최서원 씨가 반박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빨리 방금 한 토막 욕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누구는 모릅니까?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내용도 한 40%는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장본인이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제3자인 우리가 반박을 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걸 갖고 검찰 새끼들 나와. 윤석열 이 계좌성 나와. 지금 이렇게 네가 이야기했나?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봐. 완전 초토화시키는 집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집회한다 안 합니까? 가가 혼자서라도. 검찰청 앞에서. 한번 붙자고 나오라고, 이 개새끼들, 검찰들. 윤석열이 붙어.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국정농단, 비선실세, 뭐 온갖 이야기 나온 거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4년 동안 태극기 들고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반박을 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3자예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3자가 반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 사안을 당사자가 반박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빨리 깨달으세요. 제발 좀. 나는 이 책 나온다 하길래 바로 그냥 그걸 바로 그냥 머리에 딱 떠올렸는데.
근데 이 책 썼다고 입에 거품 물고 최서원을 갖다가 저 진짜 싸가지 없는 년이다 사코, 몹쓸 년으로 완전히 난도질을 한 요 정가라는 방송이 있었죠. 제정신이 아니래요, 보니까 그 사람. 응? 최순실을 완전 걸레를 만들어버리대, 그냥. 이 책 썼다고. 그리고 과거에 뭐 최순실이 뭐 어떻게 했고 뭐 자빨들 수준보다 덜 리얼하게 스펙타클하게 그냥 막 쭉 까제끼는 방송을 해붙대. 요 정가라는 방송. 완전 그 정신 나간 양반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양반은 자기 개인적 감정을 집어여 가지고 어떤 자기만의 삼류 소설을 쓰는 방송을 하는 게 그게 팩트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한두 번 당했어요. 4년 동안 투쟁하면서. 예?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걸 한두 번 봤습니까? 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 공화당 진성당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지금부터. 어디 휘둘리면 안 돼요. 원칙 확실하게 딱 빳빳하게 세우고 가야 됩니다. 최순실을 까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빨 새끼들은 윤미향부터 뭐 손혜원, 조국, 김경수 하루 만화가 이름이 다 기억이 바로 안 나네. 응? 뭐 그리고 한명숙이 그리고 노무현 마누라 그냥숙이 640만 불 받아 처먹고 명분시계 논두렁에 던졌다 샀고 이것들은 전부 다 미화시켜가지고 무슨 뭐 성모 마리아 뭐 영웅 뭐 이런 급으로 지금 포장을 해가지고 작업 들어가는 거 보세요. 저 진보 진영들은. 근데 우리 우파 진영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 지은 사람으로 낙인을 지금 찍는 잘못된 역사 기록이 쓰여지게끔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왜 제대로 된 저항을 안 합니까? 진보 진영 보세요. 그런 자금 참 진짜 죄 있는 걸 죄 없는 걸로 둔갑을 시키는데 저놈들은 우리는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걸로 지금 둔갑을 시키가 있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니 최순실이가 최서원이가 뇌물 한 푼 먹은 게 있는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왜 최순실을 공격을 합니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그러니까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정가 방송도. 예? 자기가 직접 최순실을 갖다가 만난 적은 없었겠죠. 왜냐? 뭐 싸가지 없다. 뭐 어떤 불만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뭔지 압니까? 뭔지. 저는 그걸 뭔지를 알아요. 자, 그 하물며 이 미천한 태극전사 전용호 같은 경우에도 강야교에 전원돼서 그리고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군중이 수십만이 있는 그런 데 속에서 내가 투쟁을 하면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접근을 많이 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접근을 많이 해와요.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경계심부터 본능적으로 팍 일어나요. 사람을 쉽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 개나 소나 그러니까 참 표현이 그래서 그랬는데 개나 소나 막 물론 이제 접근을 그 표가 나요. 예?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접근을 하는지, 다가오는지, 어떤 이 계산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 그게 대충 느낌으로 옵니다. 딱 처음 말 꺼내는 거, 거기부터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은, 개나 소나 와가지고 아는 체 하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아니, 그 전부 다 그러면은 무슨 전부 다 무슨 예수님 석가모니처럼 그냥 성인처럼 다 그냥 친해줘야 돼? 아마 최순실이가 그런 경우 아니었는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는 게 보이니까 보통 보면은 그 연출 다 가지고 어떻게 한번 연결돼 보려고 하는 게 요 속성 아닙니까? 요것들을 속물들에. 그 얼마나 접근을 많이 했겠어요, 최순실한테. 응? 다리 한번 놔보려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악수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 대단한 것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돼? 그냥, 무감각으로 그냥 대해줘버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거에, 어떤 당한 요 족속들이 쏟아내는 불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보고 싸가지 없다고 하는 요 족속들은. 예? 그거지. 아니, 최순실이가 지들한테 무슨 싸가지 없는 행동을 했다고. 그런 거 아니면 싸가지 없다 할 수 있나? 원래 그거는 싸가지가 아니지. 개나 소나 대단하는 게 연출 다 보려고 접근을 하니까 그러겠지. 자, 미애님, 네, 감사합니다. 사기탄의 원천문, 적각석방, 태극전사,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대목이라 가지고 여기서 쭉 제가 요거 한번 브리핑을 해볼게요. 자, 그들은 수사를 하기 전에 나에게 삼족을 매락했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리고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인정하라고 강요를 하며 박 대통령과 나를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렸다.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둔 조작된 각본대로 자백만 하라는 수사가 무슨 수사란 말인가? 자, 이미 짜 맞춰져 있는 수사에 모든 정인들을 불러서 협박과 해유로 받아낸 진술서와 수사 기록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다. 자, 삼족을 멸하겠다고 급하게도 물러서지 않는 나에게 그들은 최대한의 제재를 가했다. 그 제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충격적입니다. 독방 수용. 최순실은 그러니까 독방 말고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 자, 이 독방 수용의 면회 박탈, 면회권 박탈, 외부인의 면회 제한, 서신 금지, 편지도 그러니까 못 받아보게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병원에라도 걸리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수사관이 여자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삼족을 멸한다는 말로 겁박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자 행사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인격 모독을 넘어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검찰의 이 수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처벌받는 이는 없고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정권에 그리고 권력 앞에 숨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적법 절차를 벗어난 가행 수사에 대해서도 밝혀질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들도 나중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검찰 특검 놈의 새끼들. 지금 최서원 씨가 한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 검찰, 뭐 윤석열, 삼족을 멸하겠다. 대통령과의 관계 인정해라. 뭐 그리고 정인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짜 맞추려고 협박과 해유 진술서 받아내고 팩트는 그거 인정 안 한다고 서신까지 금지하고 외부인 면회 제한까지 하고 면회권까지 박탈을 시키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완전 공산당보다 더하네. 그냥 차라리 요덕수용소가 더 나을 것 같는데 요덕수용소가 차라리 그냥. 자, 이 검사 이 수사한 담당 검사 그리고 특검 윤석열이부터 내가 이 검찰청 앞에서 집회할 때 이런 걸 팩트를 딱 정리해가지고 조목조목 때릴 테니까 너가 아니면은 나와서 태극전사 전용후 잡아가라고 이 새끼들. 한번 보자고. 이제 이 본인이 이렇게 반박을 했으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전면전에 나섭니다. 저는. 수초동 거는 집회 신고 허가되잖아. 수초동 검찰청 앞에. 그 텐트 치고 그냥 여름인데 그냥 아예 그 말뚝을 박아볼까 거기다가 그냥 이씨.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 30페이지 이야기했어요. 한 70분 방송을 했는데 지금 12시가 다 돼가네. 자, 이걸 오늘 방송엔 이걸 제가 딱 방송 끝나고 저도 이 생각이 살아있을 때 팩트 정리를 딱 해서 스토리식으로 아주 알기 쉽게끔 아주 그냥 소설을 쓰겠습니다. 저도 아주 팩트 그걸 가지고 별도 생방을 진행할 것이고 아주 리얼하게 박진감 넘치게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다 제가 방송하고 나면은 아마 7월달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무기를 가지고 담당 검사 새끼들 즉 검찰 윤석열 특검 때려잡자 집회를 제 단독으로도 대검찰청 앞에서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부 내용은 사실상 이 본문이 아니고 인사말이었어요. 이 최서원 씨의. 지금 이제 방금 진행한 요 2부 생방송은 옥중해고로 2부 여기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선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0 내용 중에 한 10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10 정도. 아직 10번 방송 남았습니다. 10 정도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과연 요것만 갖고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일명 이 검찰놈의 새끼들이 여권 삼자 뇌물죄, 그리고 삼자 뇌물죄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이가 이재용한테 뇌물을 받았고 혜택을 받았고, 그걸 이재용이 뇌물을 최순실한테 혜택을 주게끔 박근혜 대통령이 압력을 넣었다. 등.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그 경제 공동체, 삼자 뇌물죄, 이 공식을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조작된 수사를 해서 말 그대로 엮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엮었다 하더라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증인들의 그 진술서, 증언 내용, 카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로는 범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겠죠. 자, 방금 이 잠깐의 이 70분 정도의 요 방송만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은 국정농단, 그리고 최서원은 비선실세가 아니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팩트 정리를 또 다시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걸 바로 팩트만 팍 치고 나가는, 지금 70분 방송한 요 분량을 10분에 딱 그냥 너무 알기 쉽게끔, 초등학생도 들으면 알 수 있게끔 그런 스토리를 짜내겠습니다. 제가 짜내겠습니다. 자, 이 탄핵의 검수가 열립니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4년의 침묵을 깨고 사실상 본인의 수사 기록을 처음으로 열람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곧 반박이 나올 것으로 저는, 검토가 끝나면은 당연히 반박이 나올 것으로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자, 이 국정농단 비선실세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드디어 4년간의 침묵을 깨고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진성태극기한테 엄청난, 지금까지 우리가 획득하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최서원 씨가 책을 통해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고 먼저 스타트를 딱 끊었어요. 분위기 딱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주인공은 뒤에 등장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공이죠. 누가 주인공이 먼저 등장하고 조연이 뒤에 어떻게 설레발레 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좀 말하면은. 자, 최순실이 이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다시 말하면은 바로 반격을 시작할 겁니다. 수사 기록을 검토 지금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거는 유영하 변호사까지도 제껴버리고 신청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는 못 받아준다 했겠죠. 저 재판부에서. 수사 기록 그거 좀 복사해가 갖다 달라 하니까. 변호사 통하든지, 유영하 변호사 통하든지, 국선 변호사한테 통하든지, 그렇게 직접 편지 써가지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거는, 받아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재판부에서. 그래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것들 봐라. 이제 하면서 빡쳤겠죠. 그럼 직접 호송차 타고 가가지고
20만 장,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맨날 가가지고 그 복사하러 갈 테니까 그리 알거라 했겠죠. 편지로.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각하 여기까지 뭐 불편하게 거동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USB에 딱 담아가지고 20만 페이지 USB에 담아서 대령 하겠나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예. 저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예. 그런 것만 이야기해도 시청률이 하늘 똥구멍을 찔러버릴 건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많이 외친 그 구호가 있습니다. 자, 동지들이여,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걸 처음으로 2017년 5월 달에 그런 구호를 우리가 외쳤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자,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거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장본인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박한 거는 뭐 이 새총을 쏘는 그 정도 공격이었다면은 우리 저 같은 이런 사람이 반박한 그 부분에 있어서 새총 쏜 거였다면은 최서원 씨의 이 반박은 뭐 거의 탄도미사일급이라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이 큽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쭉 때려 나가 보면 돼요. 이거 갖고. 본인이 이래야 이야기했는데 반박하라고 우리가 말 그대로 지랄 발광 집회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완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의 막 수백 배 정도의 그 에너지 폭탄을 쭉 때려버릴 거예요. 그걸로 딱 평정을 해가지고 끝내버릴 겁니다. 단 한 번에 딱 그 기회,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 여러분들 태극전사 전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정각 9시에 1부, 2부로 해가지고 또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이제 오늘 요 30페이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31페이지부터 이 갈수록 계속 이게 박진감 넘치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 진성 태극기 입장에서는 정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재미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요 스토리들이 쫙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냥 점점 가면 갈수록. 자, 양양가 틀면서 인사하겠습니다.